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곡성에서 이번엔 정말 흉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주 토요일 전라남도 곡성에서 배농장을 운영하던 남편이 실종됐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이 곡성에서 혼자 살면서 배농장을 운영하는 남편이 이 실종 신고 하루 전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허. 이 신고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데 네. 한 폐교 앞 도로에서 남편의 차량, SUV 차량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그 차량에 타고 있었어요? 남편은 없었고요. 어허. 그런데 경찰이 주목하는 점은 네. 이 차량의 뒷좌석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요, 범죄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차량은 발견됐는데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혈흔이 발견됐다. 이거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평상시에 다니던 길이 아닌 곳으로 30km 이동이 돼서 차량이 폐교 앞에 세워져 있는데 문제는 그 차 안에서 네. 아주 다량의 혈흔, 뭐 지금 다량의 혈흔을 흘릴 만한 뭐 앞뒤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지금 이런 상태로 문제는 아직 이분을 발견을 못했어요. 허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뭐 그렇게 다량의 혈흔이 있었던 걸로 보면 무슨 네. 일인가를 당하신 것 같은데 아하. 문제는 아직은 발견을 못하다 보니까 네. 지금 경찰관 182명이 네. 지금 수색견과 이제 헬기를 동원해서 현재 찾고 있다고 합니다. 헬기와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그 일대를 지금 경찰이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샅샅이 뒤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이 남성을 찾지는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는 남편은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붙잡혔다면서요, 지금. 예, 이 차량이 지금 발견된 그 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화물 트럭차 하나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 운전자가 은행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1,200만 원 상당의 돈을 꺼냈는데 네. 이제 그 돈이 누구 거냐? 이 실종된 농장주의 돈이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어떤 범행이 이뤄졌고 네. 그 실종된 농장주의 어떤 뭐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훔쳐서 가지고 와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냐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게다가 네. 지금 범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그 돈을 인출한 사람이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고 모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뭐 인상착의나 이런 CCTV로 확인된 점, 게다가 실종된 사람의 통화 내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마지막까지 이 농장주와 함께 일했던 어떤 A 씨가 특정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사람과 또 인상 차이가 비슷한 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용의자로 이 남성을 검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용의자 단계입니다. 이 체포된 사람이 무슨 이 사라진 농장주와 해했다. 어떤 범죄에 연루됐다. 아직 단정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용의자로 체포된 남성과 사라진 남성, 즉 농장주와는 대체 어떤 인연,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도 했대요, 거기서. 철도 안 가서 같이 일도 하고 그랬다. 금요일 날 600, 토요일 날 600 그랬대. 그 사람이 여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더 모르죠. 최명기 원장님,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는 아니네요, 지금. 네. 근데 우리는 같이 일을 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사이가 좋아서 같이 일을 했나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많은 경우에 서로에 대한 어떤 그 갈등이 시작되는 건 같이 일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일을 했을 때 아무래도 그 일을 갖다 주도하는 쪽은 이제 지시를 하는 쪽이 되고요. 네. 상대방은 지시를 받는 쪽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이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요. 네. 서로 간에 있어서도 일을 시작할 때 명확하게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받겠다가 있지 않고 네. 만약에 애매했던 경우에 본인이 뭐 얼마를 받기로 일을 했지만 네. 생각보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하. 본인은 그냥 알아서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안 준다거나 그러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언쟁이 벌어지게 되고 언쟁이 벌어지다가 보니까 뭔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는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붙잡힐 땐 붙잡히더라도 일단 뭐
나도 일단 이 용의자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면요. 범행을 저질렀으니 붙잡힐 땐 붙잡힐 때라도 일단 이 사람 몫의 돈을 갖다 찾아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앞서 이 잠시 화면에 나왔던 장소가 바로 이 사라진 농장주가 운영하던 곳입니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의 그 폴리스 라인까지 쳐 있으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는 농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경찰은 용의자로 특정해낸 남성을 체포는 했습니다만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차량하고 지금 용의자 차량하고 동선이 겹쳐서 저기 긴급 체포를 한 거고요. 피해자 대농장 주변에서 그 고물상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사실만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에 살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실종됐는데 돈을 그 차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고 하기 때문에 금품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해서 강도라고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해 동기, 다음에 살해 시간, 어떤 것도 어느 것도 알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해됐는지도 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경찰의 말 들어보면 아직까지 이 남성이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네, 지금 묵비권 행사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억울한 사람들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체포를 해놓으면은 묵비권을 그냥 넉놓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체포 이후에 본인의 이제 무죄를 그야말로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격앙된 반응으로 주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지금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로 봤을 때 네. 상당 부분 지금 뭐 혐의점이 없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점은 혼자 했느냐, 아니면 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는 지금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예컨대 지금 이 사건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시신으로 추정되는, 지금 네. 이제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다 보니까 뭐 일단 찾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제 죄명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특정되겠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뭐 상당 부분 좀 설득, 심경의 변화를 이제 보이게 해서 네. 장소를 알려주도록, 자백을 하도록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금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추정되는 남성을 지금 붙잡아두긴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농장주의 아직 행적이, 그리고 농장주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김보람 변호사님, 지금 경찰이 만약 이 남성이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이 남성, 사라진 농장주를 찾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생존 반응이라 그럴까요? 무슨 뭐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경찰이 아마 다각도로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위치 추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네. 핸드폰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주변 수색들을 통해서 찾고 있지만, 네. 사실 제일 확실한 거는 맞아, 이 용의자가 정말로 범행을 했다면 위치를 제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겠죠. 이 사람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좀 적극적으로 차라리 시인을 하고 진술을 하게 되면 이런 수사력도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수사가 네.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네. 합니다. 네. 이 침묵의, 이수정 교수님, 네. 이 침묵의 의미, 그리고 언제까지 이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이게 만약에 입을 열지 않으면 경찰 수사가 정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그 전에 이제 전력이 있었던 사람은 지금 이렇게 체포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본인이 엄벌을 받게 될지 이제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게 나에게 득이 된다, 이렇게들 생각하면서 이제 자백을 안 할 수 있으나, 네. 사실 변호인들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자백을 해야 형량에도 협상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까지 끝까지 부인하다가 혹시 만에 하나 뭐 살해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야말로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변호인이 틀림없이 이제 조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네. 잘 설득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찾는 게 지금 네. 급선무로 보입니다. 이 사건 지금 경찰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파이터도 이 사건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